예, 그러면 지금부터 재구법의 발전적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안대학교의 이주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국재구협회의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세안대학교 이주호 교수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이제 재구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의 요지 및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행안위에서 해당 한정에 의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낸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좀 쟁점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발표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재구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라정일입니다. 저희 협회가 보고 있는 그런 재구호법 안에서의 그런 재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은 국민이 내놓은 의형 금품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 결국 그 관리 주체가 어느 쪽이 될 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그 재원이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그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포괄적인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주호 교수님, 나정일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도영 대표님의 창의성과 탄력성에 기반한 소위 말하는 정부 개입의 논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대분위원회 이제 정부 관련된 이제 추천 인사가 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첫 번째 좀 원칙으로 가져갈 건 저희는 이제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학의 논리에서 시장 실패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 없다라는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소대 변성수입니다. 세 가지 꼭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나 있었고, 의견금 이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소통 문제가 되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하고 민간의 역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정치적인 또 불필요한 권한에 관한 갈등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우리가 약간 좀 버려야 될 것들, 관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역할하고 민간의 역할을 계속 모호하게 만들어 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상황에도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변해야 될 것들을 변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자꾸 겪어야 되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재구협회 배천직입니다. 재구호법의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1949년도 11월 24일 날 처음에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기부통제법이었고, 이거는 그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불안 완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1951년도 11월 17일에 다시 제정이 됐는데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이게 1995년 12월 30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세상이 많이 이제 변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특히 우리 학자들 또 언론 또 종교에서요,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했는데, 이번 재구호법의 발전적 개정 방향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정부가 이제 시민사회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구나, 감시하는구나, 이런 얼토당토 않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요, 배천직 박사님께서 토론하시는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제구협회가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게 뭐냐면 실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언론, 신문사, 방송사에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낸 돈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초기에는 또 기관에 따라서 좀씩 누수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정말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여러 직업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자정 능력이 있는 3개 직업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는 게 3가지인데 하나가 종교. 종교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일 수 있다. 2번째가 학계, 학자들. 그리고 3번째가 언론이거든요. 종교, 학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인데 이 언론계 분들이 그 성금 모금한 게, 의원금 모금한 게 자꾸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한 푼도 쓰지 말고 한 곳에 모으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전국재해대책위원회고 그게 나중에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됐고 그게 지금의 전국재해구협회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사들이 모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나눠주는 기능은 이미 전국재해구협회가 배분위원회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배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행안위 검토 의견 쟁점안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뒤에 이제 유사입법례 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행안위에서도 큰 쟁점 이슈가 아닌 것처럼 지나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 비용 충당의 문제라든지 기본재산 취득이라든지 지도 감독의 문제라든지 시정 명령이라든지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전체 법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행안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배분위원회를 상당 부분 행안부가 지정하는 위원들로 장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의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협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한쪽에서 쥐게 되고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 사업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처벌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국재해구협회는 사람만 있고 인사권만 가진 조직일 뿐입니다. 모든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사업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과제는 안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기부금 단체에 대한 통제나 관여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공인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여기에도 감독 범위의 확대나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부금 시장이 13조 9천억 원인데 실제로 그중에서 기부금법에 따라서 관리 감독되고 있는 돈은 6천억 원,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자립적으로 투명화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고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제 완전하게 다 정부가 좀 관여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어서 혹시나 이런 재해구호법이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부가 주도하면은 뭐가 나쁜데 민간이 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민간 영역이 했을 때 이 부분이 좋다라는 것을 재해구협회가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지만은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해구협회도 그런 민간 영역이 가진 크리에이티비티나 플렉서빌리티를 계속 강화시키고 정부와 할 수 없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 정부의 8기류 원칙이 있잖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민간 부분의 영역의 자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사 분석이나 명확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고
또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서 민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 분야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 거버넌스인데, 그 거버넌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딱 보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재난구호가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재난구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9협회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호 그 협력적 관계에서 좀 견제가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의사소통 채널이 좀 잘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영역이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지닌 우리 시빌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부와 민간 부문, 특히 전국제구협회나 시민사회 영역은요, 보완적이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운더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시민사회 영역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제구협회를 유지하고 전국제구협회 의원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이 아니라 분명히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전국제구협회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부만 바라보면서 정부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국민들이 전국제구협회나 정부나 똑같아, 우리가 내는 게 세금처럼 쓰이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날이 전국제구협회가 이제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등을 돌려서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시고 시민사회 영역의 구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함께 해주실 때 제구협회도 제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때려도 우리가 때릴 테니 정부는 이제 뒤로 빠져라. 시민사회의 건강성, 비판성을, 독립성을 갖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비판할 거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한정혜 국회의원님이나 또 정부 쪽에도 고마운 게 자칫하면 느슨해질 수 있는 전국제구협회의 의원금 모금 관리 체계라든지 또는 봉사, 구호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정말로 무더위 또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도영 대표님, 김서영 교수님, 또 이창길 교수님, 변성수 박사님, 배천지 박사님, 이주호 교수님, 또 라장일 부소장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